베를린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내과 의원. 흰 가운을 입은 요하네스 박사는 세심한 손길로 환자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주름은 그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보여주는 증표 같았어요. 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는 요하네스 박사는 무려 25년 넘게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아, 프라우 밀러.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약은 계속 같은 용량으로 드세요. 요하네스 박사는 환자 차트를 꼼꼼히 기록했죠. 독일 의료 시스템의 정교함과 체계성은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 요하네스 박사에게는 그 자체가 특권이었어요. 진료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죠. 딸 한나가 서울의 한 기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요하네스 박사도 몇 달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나는 이미 2달 전에 먼저 떠났고 이제 그도 딸을 따라 낯선 나라로 향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특히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한나의 영상통화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요하네스 박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동양의 낯선 나라에서 몇 달을 지낸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특히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에요. 아시아 국가에 대해 잘 모르시죠? 동료 의사가 물었을 때 요하네스 박사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유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마지막 환자를 진료한 후 요하네스 박사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독일어 한국어 회화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주간 틈틈이 공부했지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밖에 외우지 못했어요. 짐을 싸면서 그는 자신의 혈압약을 챙겼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약간 불안정했거든요. 독일 의사가 외국에서 병원에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죠.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창문과 전등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챙기고 마지막으로 진료실 문을 닫으며 요하네스 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에게 한국은 아직 지도 위의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이 곧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 생활 2주일 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한 요하네스 박사는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머리가 지끈거렸고 현기증도 있었어요. 혈압계를 꺼내 측정해보니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았죠. 160대 100. 이건 정말 좋지 않은데. 요하네스 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혈압계를 내려놓았습니다. 딸 한나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그는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어요. 약은 이미 복용했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한국 병원은 어떨까? 그는 궁금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보통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했죠. 요하네스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낯선 의료 시스템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내과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작은 내과 의원이 있었죠. 독일 의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과 환자로서의 불안함이 섞인 채 요하네스 박사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약 없이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독일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서너 시간은 기다릴 각오를 했습니다. 간단한 간식과 이글거리, 그리고 물병을 배낭에 챙겼어요. 한국어 회화책도 넣었죠. 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집을 나서며 요하네스 박사는 한나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혈압이 좀 높아서 근처 병원에 가보려고 해. 걱정하지 마. 연락할게.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가끔 현기증이 일어 걸음을 멈춰야 했죠. 진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지? 의사와 소통은 가능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과의원 앞에 도착한 요하네스 박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고 출입구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지금은 그 자신이 낯선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으니까요. 최소한 영어라도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의료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요하네스 박사에게 이 순간은 그의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첫걸음이 될 거라는 걸 아직 알지 못했어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 요하네스 박사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예상과 달리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접수 창구 앞에는 QR코드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모바일 체크인이라는 영어 문구가 보였죠. 저 영어 가능합니까? 요하네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접수 간호사는 친절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Yes. How can I help you? 요하네스 박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자 간호사는 태블릿을 건네주며 기본 정보를 입력해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보험카드나 여권 있으세요? 요하네스 박사가 여권을 내밀자 간호사는 신속하게 스캔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그는 궁금했어요. 지금은 대기 환자가 2분뿐이라 15분에서 20분 정도요. 휴대폰 번호 주시면 순서되면 문자 보내드릴게요. 요하네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분.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실시간 대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니 요하네스님, 2명 남았습니다라는 안내였죠. 그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10분 후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번엔 영어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의사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요하네스 씨. 어떻게 지내세요? 요하네스 박사는 자신의 증상과 혈압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주의 깊게 듣고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어요. 혈압을 측정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더했죠. 약은 무엇을 드시고 계신가요? 요하네스 박사가 자신의 약 이름을 말하자 의사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복용하는 약과 동등한 한국 약품이 표시되었어요. 용량을 조금 조절해야 할 것 같네요. 한국 음식이 짠 편이라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복용하시고 다시 오세요. 진료가 끝나고 나오니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하네스 박사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처방전을 받고 접수대로 가자 간호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결제하시고 이 QR코드로 근처 약국에 가시면 약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처방전은 이미 전송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요하네스 박사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예약 없이 방문했는데도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일해온 베를린의 병원을 떠올렸어요. 환자들은 종종 서류 작업과 대기 시간 때문에 불평했죠. 이게 정말 병원인가? 시스템이 너무 정돈되어 있잖아? 요하네스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경험이었어요. 의사로서의 그의 자부심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요하네스 박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세계관이 30분 만에 뒤흔들린 기분이었어요. 약국은 병원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전 받으러 왔습니다.
요하네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죠. 네, 요하네스 씨 맞으시죠? 처방전 막 도착했네요. 잠시만요.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까지 이미 알고 있다니. 약사는 신속하게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종이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다시 대기하는 과정이 필수였는데 여기서는 그런 번거로움이 전혀 없었죠. 이 약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고 이건 저녁에 드세요. 복용법은 봉투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약사가 건넨 약 봉투를 살펴보니 각 약의 모양, 색상, 효능, 복용법이 상세히 그림과 함께 인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박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죠. 독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약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어떤가요? 처음이시죠? 네,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일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하네스 박사는 생각에 잠겼어요.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지만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어떤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를린의 그의 병원에서는 여전히 종이 차트를 사용하고 예약은 전화로만 가능했죠. 환자들은 종종 간단한 처방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요하네스 박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나,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어떠셨어요? 아버지,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게 놀라운 점이야. 거의 기다리지 않았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더라. 한나는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정말 발달했죠. 통화를 마친 후 요하네스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다음 날,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인터넷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전자의무 기록 EMR 도입률이 98%에 달한다는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의료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요하네스 박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지. 그는 자신이 지난 25년간 베를린에서 실천해온 의료 방식을 되돌아보았어요.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강요해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꺼내 물과 함께 삼키며 요하네스 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의학의 본질은 결국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인데 그 고통에는 병원에서의 기다림, 복잡한 절차, 불명확한 설명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환자의 질병만 치료하려 했는데 여기서는 환자의 시간까지 배려하는구나.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요하네스 박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약 복용을 마친 요하네스 박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앱으로 미리 예약을 했어요. 앱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죠. 독일에서는 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으니까요. 대기실에 앉아 요하네스 박사는 그날 함께 일하기로 했던 젊은 의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앱을 보고 계신가요? 젊은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의학 논문 앱인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와요. 그리고 이건 의사들끼리 환자 케이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요하네스 박사는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 저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의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독일 의사신가요? 독일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질문에 요하네스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자신 있게 독일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열거했을 텐데 지금은 머뭇거리게 됐죠. 우리는 의학적 전문성과 정확성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환자 경험 측면에서는 말을 이으려는 순간 그의 순서가 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지난번과 같은 의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생활 패턴은 어떠세요? 요하네스 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짜서 조금 적응 중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계단이 많아서 운동량이 늘었죠.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변화네요. 이번에는 용량을 조금 줄이고 한 달 후에 다시 봅시다. 필요하시면 앱으로 상담도 가능해요. 앱으로 상담이요? 네. 간단한 질문이나 약 관련 문의는 앱에서 메시지로 물어보실 수 있어요. 24시간 내에 답변해 드립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요하네스 박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시스템이 환자를 더 배려하도록 만들어야 했던 게 아닐까?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그는 베를린에서의 일상을 떠올렸어요. 환자들이 접수를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예약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진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런 관행들이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환자가 시스템에 맞춰야 했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환자에게 맞추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어요.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료의 질만이 아니라 환자 경험의 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성찰의 시간 속에서 요하네스 박사는 자신이 환자들에게 한 말을 떠올렸어요.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참으셔야 해요. 이제 그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죠. 환자의 시간과 편의를 존중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가 아닐까? 그날 밤, 그는 오랜 동료 의사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클라우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네. 여기서는 의료 시스템이 정말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 아직 마음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요하네스 박사는 자신의 시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아파트 복도에서 요하네스 박사는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요하네스 박사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죠.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를 마쳤어요. 다음 날, 같은 시간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요하네스 박사는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자 할머니는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병원 예약 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예약 버튼을 누르고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요하네스 박사는 감탄했죠. 독일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할머니의 손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정기 검진을 예약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기술에 능숙하셔서 모든 걸 직접 하세요. 요하네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분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어려워하세요. 병원 예약도 대부분 젊은 가족들이 도와드리죠.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들이 설계되어 있어요. 정부에서도 노인 디지털 교육을 많이 지원하고요. 이 대화는 요하네스 박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디지털이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모든 이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음 날, 요하네스 박사는 용기를 내어 이웃 할머니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문장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누르고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는 매우 기뻐하시며 그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차와 함께 나눈 시간은 특별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자, 손녀 사진을 보여주셨고 요하네스 박사도 한나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IT 강국, 삼성과 현대의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 그 철학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독일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실망의 한숨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요하네스 박사는 자신이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한국 체류 마지막 주, 요하네스 박사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독일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친애하는 클라우스에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네. 곧 베를린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돌아가는 건 몸뿐이야. 내 생각과 관점은 이곳에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유럽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었지.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내 오랜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 요하네스 박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제 그에게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의학적 기술이 앞선 나라가 아니라 환자의 시간을 아껴주는 따뜻한 나라였어.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배려의 문화를 담고 있더군.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하나?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지. 처방전도 자동으로 약국에 전송되고 약 봉투에는 복용법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시해온 불편함들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네. 환자가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 서류 작업을 반복하는 것, 진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야. 요하네스 박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한국에서 편 습진이 거의 다 나아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탓일까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 이웃집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네. 디지털 기술이 노인과 약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용하고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클라우스, 생각해보게. 우리는 종종 의학적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강요해왔던 건 아닐까? 뛰어난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는 시스템의 복잡함과 비효율성 때문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거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나에게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그것은 단순히 최고의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시간, 편애, 감정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사람 중심적 접근법이었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요하네스 박사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내가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우리 병원에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야.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 거야. 처방전 전자 전송 시스템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걸 깨달았어. 우리가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모든 절차와 시스템이 환자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거야. 한국은 내게 의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네. 최첨단 장비와 깊은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환자의 경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제 25년 경력의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의료를 바라보기 시작한 학생이 된 기분이야. 그리고 이런 겸손한 배움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 베를린에서 만나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 한국의 커피도 선물로 가져갈게. 건강하게 지내길, 요하네스. 요하네스 박사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3개월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50년 넘게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죠. 다음 날, 요하네스 박사는 마지막으로 혈압 체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해져 스스로 예약을 잡았어요. 접수처 직원들과는 이미 안면이 있어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셨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독일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시스템을 칭찬해 주시니 영광이네요. 독일 의료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각자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요하네스 박사는 가을빛으로 물든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곳, 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며 요하네스 박사는 생각했어요.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그가 할 첫 번째 일은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환자들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더 명확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의료의 미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인간 중심적 가치에 달려 있구나. 요하네스 박사는 서울의 마지막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어요.